아세모아 두 번째 이야기 라이브 싸움 2부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할런의 이제 생일 파티 때 생일 파티를 즐기고 네. 거기서 이제 일련의 사건들이 있다가 이제 술에 취해서 간병인인 마르타와 오목을 두다가 주사를 놨었죠. 이제 자라고 네. 100mg의 케토롤락과 그다음에 좀 편하게 자라고 3mg의 모르핀을 놔주는데 이게 뒤바뀐 거죠. 그죠. 그래서 케토롤락을 3mg 넣고 모르핀을 100mg을 넣은 거예요. 아이고. 날록손을 주입해야 살 수가 있게 되는데 그죠. 안 그러면 10분 안에 죽게 되죠. 10분 안에 죽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죽게 되면 마르타가 그런 과실치사 혐의가 받게 되니까 그죠. 할런은 이제 그걸 위장해주죠. 그죠. 이제 마르타의 어머님이 미립국자기도 하고 그래서 마르타의 가정을 생각해서도 이제 할런은 덮어주려고 하죠. 네. 그래서 자살로 위장하게 되면서 이제 이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할런의 죽음? 저는 할런은 100% 알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맞은 게 모르핀이 아니라는 것을. 마르타가 얘기했던 증상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그죠. 5초만 지나도 식은땀, 어지럼증 뭐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할런이 그 수첩을 꺼내서 적으면서 얘기해요. 아 이것도 되게 효과적인 살해 방법이다 하면서 자기의 그 소설책에 나중에 써야겠다라면서 이제 적는데 제가 볼 때 그때 할런은 이미 알았던 겁니다. 네.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약을 바꿔놨구나 라는 걸 눈치채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마르타랑 오목을 두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정리하고 내 인생의 책을 멋지게 마무리 짓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죽어야 내 인생의 책을 멋지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죽음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붙어서 자기만 의지하고 자기의 피를 빨아먹는 그죠? 자식들을 좀 성장시키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네,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하죠. 내가 준 모든 것들이 그들의 성장을 막은 건 아닌가 그죠. 하는 할런의 의문을 이제 마르타와 얘기하기도 하고 자기 집을 청소하려고 했다. 그죠. 그 분노와 불량의 네. 표현을 빌리자면 집을 청소한 거죠. 사실 마르타를 위했다기보다는 자기 자식들의 성장을 위했다고 생각해요. 그죠. 사실 마르타를 위했다면 그 마르타의 자기의 목을 긋는 장면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착한 심약한 친구인 거 알면은 그러니까요. 그렇게 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얘가 이 친구가 결정을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아예 내가 눈앞에서 보여줘서 실행에 옮기도록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할런은 되게 냉철하고 이성적인 이 집안에서 제가 볼 때 제일 정상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은 그런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구급차를 부르려고 하는 마르타에게 날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죠. 결국 자신이 죽지 않을 걸 알면서도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 분명히 마르타가 권경의 철학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자신의 방법, 자신의 룰대로 그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할런의 방식인 거죠. 네, 할런의 룰이죠. 근데 사실 마르타는 그 할런의 룰을 정확하게 따르지 못해요. 뭐 실수투성이죠. 네, 그래서 감시 카메라, 그죠. CCTV에 찍히지 말라고 조각상의 앞에 차를 세우려고 했는데 뒤에 세워서 다 찍혀버리죠. 그죠. 그리고 발자국도 다 남기고 심지어 계단도 부셔먹어가지고 그죠. 증거물을 남겨요. 결정적인 또 들키죠. 할머니한테. 할머니 랜섬? 결국 그 마르타가 할런의 룰을 저대로 따르지 못한다는 걸 보여준 건 아닌가 싶은데 또 할런의 룰대로 안 하고 마르타의 룰대로 했기 때문에 그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 거죠. 둘이 오목 싸움 할 때 했던 대화에 나오죠. 할런은 마르타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네. 왜냐면 마르타는 승리하려고 오목을 두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방식, 아름다운 패턴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긴 적이 없는데 마르타와 브누어 블랑이 처음 만났을 때 네. 브누어 블랑이 마르타의 신발을 유심히 보는 거를 2번이나 보여줘요. 저는 그게 신발을 보는 줄 몰랐어요. 그냥 밑을 쳐다본다고 생각했는데 눈 마주치기 부끄럽나 뭐 그런 생각을 정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수줍음이 많은 네, 할런이다. 네, 처음부터 마르타가 뭔가 있다는 네. 발에 핏자국이 튄 거를 알았다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데 사실 관객들은 그 발에 뭐가 있는지 몰랐죠. 그죠. 과실치사라는 게 밝혀진 후에 불안해서 다리를 떠는 마르타의 발을 클로즈업하면서 보여주는데 네, 피팅결을 보여주죠. 네, 그런 걸 보면서도 좀 그런 스토리의 흐름을 또 끌고 가는 그런 연출이 돋보이고 또 브누아 블랑은 어떻게 보면 관객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탐정이지만 그죠. 탐정으로서 역할을 거의 중후반까지 안 해요. 그걸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지 않죠. 네, 관찰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심지어 브누아 블랑이 이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자신의 사건 해결 방식을 두고
아무런 편견 없이 사건을 관찰하고 네. 포물선의 경로를 밝혀내고 종착점으로 유유히 가면 진실이 발 앞에 떨어진다. 정말 그 말 그대로 했죠. 네. 그리고 그 신문할 때도 그 신문을 받는 가족들이 저 사람 누구냐고 맨 처음 물어봤을 때 자기 그냥 병풍 역할입니다. 공손하고 조용하고 수동적인 진실의 관찰자입니다. 그랬는데 정말 관찰자의 입장에 입각해서 따라가죠. 그 네. 증거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니까 진실이 발 앞에 떨어지는. 또 어떻게 보면 감독이 의도적으로 네. 관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분노와 분량을 통해서 한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어떤 사건을 관찰하고 할 때 편견 없이 그렇죠. 어떤 편이든 편견 없이 투명한 프레임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할런이 랜섬을 두고 그런 얘기를 하죠. 참 자기를 많이 닮았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인생을 게임처럼 사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진짜 칼과 무대 소품의 차이를 모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그래서 랜섬이 할런의 젊을 때 모습을 어느 정도 투영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인생을 게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또 오목 게임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오목이 굉장히 그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인생을 게임처럼. 황석희 번역가님이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춰서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것도 있지만 그런 말이 여러 번 등장해요. 칼을 빼들었으면 네. 뭐라도 해야지 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할런도 칼을 빼들었고 그죠. 랜섬도 할런을 향해 칼을 빼들었죠. 그죠. 단지 할런의 칼은 가족들의 그런 안 좋은 부분들을 끊어내려고 하는 회초리 성격을 가진 칼이었다면 랜섬은 반항 그리고 복수심에 눈이 먼 정말 사리를 가진 네, 그런 칼이었죠. 할런은 진검같이 보이는 소품용 칼이었던 거고 그렇게 보면 그렇죠. 그 가족들을 향한 칼이기 때문에 네, 단지 잘 끊어냈을 뿐인 거죠. 위협을 주려고 하는. 네, 근데 반면에 랜섬은 자신이 진검인 줄 알고 뽑았지만 결국 소품검이었던 거죠. 그쵸. 마지막에 모든 사건이 밝혀지고 나서 마르타를 죽이려고 가슴을 칼로 꽂죠. 네, 꽂죠. 근데 소품용 칼이었죠. 그것도 되게 재밌는 장면이었어요. 네. 몇 번 찔러보는 거. 네, 그리고 또 재밌는 연출이 그 아까 말했던 원형 네, 도넛, 네. 칼 네. 도넛 네. 그 안에 비어져 있던 네. 마지막 조각. 네, 마지막 조각들이 그 안에 들어가죠. 어. 랜섬과 마르타가 그 안에 들어가면서 모든 사건이 이제 완전히 해결되는 그런 연출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보기도 했어요. 그 칼을 보면 할런의 방식이 있고 랜섬의 방식이 있었을 때 굉장히 자기를 많이 닮고 인생을 게임처럼 살아가는 사람인데 결국 둘을 갈라놓는 것은 할런은 진짜 칼을 뽑아서 자기의 계획을 실현시킨 거고 자기 목을 그음으로써 마무리를 지으면서 또 다른 시작을 가져온 건데 랜섬은 가짜 칼을 뽑음으로써 마르타를 죽이는 자기의 그 마지막 의지를 실현을 못하는 거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르타랑 랜섬이 어떻게 보면 그 양극단에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죠? 마르타는 가난하고 네, 네, 뭐 깨진 액정이나 현대자동차 그죠. 그 구형 액센트를 몰고 다니는 가난한 인물로 표시되고 랜섬은 BMW를 몰고 다니는 그죠. BMW를 몰고 다니는 그런 부자 도련님이죠. 골프 클럽 다니고 네, 마약하고 그리고 마르타는 선하죠. 선하죠. 네, 계속 선하다고 얘기도 나오고 최고의 인성 판독기인 개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가족들을 도우려고 해요. 그죠. 네, 반면에 랜섬은 개망난이죠. 개망난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들도 싫어하고 개들도 싫어하죠. 개 싫어하죠. 그리고 가족들에게 똥을 먹여요. 이씨. 마르타는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의식하지 않아도. 아, 그죠. 네, 정말 본능적으로 약물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고 반면에 랜섬은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치밀하게 계획을 하면서도 이게 진짜 칼인지 가짜 칼인지 구별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굉장히 대칭적인 인물인데 그죠. 또 공통점으로는 할런을 상대로 오목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마르타는 선함을 상징하고 랜섬은 악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걸 비교해서 보면 또 재밌더라고요. 그죠. 마르타는 결국 아름다운 패턴, 랜섬은 정말 승리를 위한. 할런과 되게 그런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또 저는 놀랐던 게 그 할런이 그 마르타의 실수를 덮어주기 위해서 마르타한테 이런저런 지시를 하는데 랜섬이 그걸 똑같이 거의 대부분을 아주 똑같이 맞아요.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똑똑하고 되게 자기 잘난 맛에 살고
그리고 정말 그 할런이랑 많이 닮은 점이 많구나 그런 장면을 또 거기서 느꼈습니다. 실제로 계획이 거의 성공했어요. 그죠. 마르타의 그 선함이 없었다면 그죠. 거의 성공했을 거죠. 그죠.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터지면서도 그거에 바로바로 대처를 하는 랜섬의 모습을 보면서 임기응변도 굉장히 좋고. 네, 임기응변도 좋고 정말 똑똑하고 머리가 좋다. 그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런 트롬비 가문의 룰을 따르지 않은 마르타의 룰에 의해서 그죠. 결국 무너지게 되죠. 되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영화 구조 자체도 수미상관이잖아요, 연출이. 그죠. 처음에 할런의 커피잔으로 시작한 그죠. 마이 하우스, 마이 룰, 마이 커피. 그래서 할런의 집, 할런의 룰, 할런의 커피였다면 네. 이게 마지막에 이제 마르타가 쫓겨난 가족들을 내려다보면서 그 커피잔을 들고 있죠. 그게 이제 마르타의 집이 되었고, 그죠. 마르타의 규칙이 됐고. 네. 결국 할런의 규칙으로 시작한 영화가 마르타의 규칙으로 끝나는 거죠. 그죠. 이 사건 자체도 할런의 규칙으로 시작이 되었다가 결국 마르타 자신의 룰로 마무리를 지음으로써 승리했다. 그죠. 라는 연출인데 그래서 그 분우와 블랑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죠. 할런의 방식이 아니라 당신의 방식으로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마르타가 분우와 블랑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가족 제가 이제 돌봐야겠죠? 라고 물어보는데 분우와 블랑이 제 생각은 있지만 어차피 당신은 당신 방식대로 하실 것 같군요 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 마이 하우스, 마이 룰, 마이 커피가 담고 있는 되게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쵸. 영화의 메시지를 보자면 영화의 메시지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말 단순하게 표현하면 착하게 살자. 뭐 자기만의 방식대로 그게 그쵸.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마이 하우스, 마이 룰 그리고 마이 커피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일단 저도 기본적으로는 성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의견을 더 붙이자면 네. 사물과 사건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자. 편견을 갖지 말고 분화 불량의 네. 말처럼. 혹시 영화의 감상에 도움이 될 만한 네. 비슷한 스타일의 영화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아가사 크리스티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오리엔트 특급 살인. 그게 추리물로서는 그건 정말 정통 추리물이고 이것도 그 정통 추리물의 스타일을 따른 영화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비슷한 스타일의 영화가 아닌가 그쵸. 싶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둘 중에 뭘 추천하십니까 하면은 요번 나이브스 아웃을 추천하고 싶은 게 그건 오리엔트 특급 살인은 사실 원작이 너무 오리엔트 특급 살인이에요. 이거는 각본을 직접 쓴 거기 때문에 충격이었거든요. 정말 한 편의 추리 소설 읽는 듯한 느낌이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웨스 앤더슨 감독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인데 그냥 분위기가 비슷하죠. 그죠. 굉장히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를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을 둘러싼 네. 그 가족과 그 다음에 주인공의 그런 사건의 흐름이 좀 비슷하잖아요. 제가 꼽은 이제 명대사와 명장면은 가족들이 이제 유언 낭독식 때 네. 모이잖아요, 다 같이. 네, 다 이제 모이죠. 근데 장례식 때는 오지 않았던 랜섬이 와요. 랜섬은 이제 상속에서 제외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죠. 이제 가족들이 다투는데 거기서 이제 그 대사 Eat shit.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 대사. 제일 유쾌한 네. 장면 중에 하나긴 한데. 진짜 크리스 에버스가 그런 연기를 하다니. 그죠. 하면서 진짜 되게 잘 어울렸어요. 네. 진짜 양아치처럼. 그 랜섬의 성격을 정말 한 확연히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 이씨.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영화에서 굉장히 제일 재밌는 대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 클리셰들 똥이나 먹어라. 스타워즈 말아먹었다는 사람들 똥이나 먹어라. 이씨. 너무 재밌었고 명장면은 아무래도 네. 그 자동차 추격신. 네, 랜섬과 이제 마르타의 그 고물 엑센트를 타고 네. 도망을 가는데 시속이 80을 못 가요. 금방 따라잡히죠. 네, 그래서 바로 따라잡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경찰도 그러잖아요. 역사상 제일 멍청한, 그렇죠. 제일 바보 같은 출전이었다. 약간 좀 현대가 여기서 자기 차가 그렇게 못 달리는 거 보고 이번에 칼을 갈고 그렇죠. 아바떼를 만든 거 아닌가? 새 칼을. 예, 칼을 갈고 칼을 만들었는가? 그렇죠. 약간 일단 명대사는 그 분우아 블랑이 할머니 할런 트럼비의 엄마한테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옳고 그름의 모호한 경계는 진실이 아니라 찾아낸 진실을 쓰는 방법에 있죠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내용을 관철하는
살짝 그런 한 대사가 아닐까 싶기도 했고 사실 짧게 찾느라고 이걸 한 거지 그 할머니한테 하는 얘기가 다 명대사인 것 같긴 하거든요. 왜 슬픔은 젊음의 전유물일까요? 하지만 나이 들면 모든 감정을 짙게 만들죠. 슬픔도 포함해서. 나이 들면 증거 중 하나는 권태 같습니다. 뭐 이런 것도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할머니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단서를 주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브누아 블랑이 이렇게 진심으로 다가감으로써 마음을 열고 결정적인 증언을 해준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 장면이 또 그 멍청해 보이던 브누아 블랑이 처음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네, 좀 어른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네. 명장면은 뭐 저는 마지막에 마르타가 랜섬의 얼굴에 구토를 하는 장면.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게 그 말로만 듣던 어깨 보상인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구토는 마르타 거짓의 결과물이잖아요. 거짓의 산물을 미국을 대표하는 캡틴 아메리카의 얼굴에 뿜음으로써 감독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었는가 싶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국 예술 작품은 해석하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죠. 자신의 관점에 맞게 재해석하는 그런 2차적인 감상이 중요한 거니까. 그죠. 마지막으로 평점 및 한 줄 평을 얘기해 보자면 몇 점을 주실 건가요? 저는 이 영화 4.5점을 고득점이네요. 예. 왜냐면 5점을 주기에는 너무 5점이고 뭔 개소리야! 그래서 0.5점 깎아서 4.5점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이네요. 만약에 이 영화에 마리아 꼬띠아르나 레이첼 메가담스. 레이첼 메가담스가 나왔으면 저는 무조건 5점이죠.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4.5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평을 하시자면 제 한 줄 평은 무대 소품인 줄 알고 집었는데 진짜 칼이었던 영화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실 제목이 생소했기 때문에 재밌으려나? 라고 봤는데 굉장히 재밌고 잘 짜여진 작품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네. 4.5점. 저랑 똑같은 동점을 주셨네요. 네, 사실 추리 장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오. 잘 짜여진 연출과 네. 그런 상징들, 미장센, 굉장히 잘 짜여지긴 했죠. 네, 그리고 스토리 라인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오리지널 작품이라는 게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줄 평을 하자면 치밀하게 가장한 엉성한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좀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치밀하게 잘 짜여진 건데 그걸 굳이 감추려고 엉성하게 만든, 그죠. 마치 그 추격 장면처럼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모아는 영화 라이브스 아웃과 함께 하였는데요. 네.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재밌게 봤죠.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작품들로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